네,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쓰는 사람 김현주입니다. 아니, 제가 강연을 하거나 특강을 가면 자기소개 하나 정도는 제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라고 웃으면서 많이 말씀을 드렸었는데 막상 제가 제 소개를 하려고 하니 무슨 얘기를 해야 되지? 라는 생각을 많이 했고요. 근데 일단 오늘은 쓰는 사람으로서 작가로서의 삶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이 자리에 앉았으니까 쓰는 사람이라고 저를 간단하게 소개하겠습니다. 쓰는 사람. 어떻게 보면 좀 어렵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좀 쉬울 것 같기도 한데 네. 혹시 쓰는 사람이라고 자꾸 이제 말씀하시는 이유는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저는 계속 써요. 그래서 쓰는 사람. 평생 쓰면서 살고 싶다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해요. 그래서 쓰는 사람입니다. 저는 필명이요. 네. 근데 사실 제가 필명 비슷하게 네. 그 작은 작가라고 작은 예전에 작가. 썼었거든요. 글을 처음에 쓰고 초반에는 좀 제가 글을 뭔가 정식으로 배우거나 정식으로 뭐 스터디를 하거나 그리고 유명한 작가님에게 제가 글을 배우고 등단을 하고 이랬던 건 아니어서 저를 좀 작은 작가라고 표현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작은 작가의 보라색 같은 그게 약간 저의 시그니처이기도 했는데 이제는 5권이나 출간을 했으니까 그래도 작은이란 단어를 빼도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했고요. 글을 쓰면서 제 이름을 좋아하게 된 것 같아요. 조금 흔하더라도 현주 작가님? 라는 말이 참 좋고 그래서 그냥 제 이름을 그냥 좋아하기로 했고요. 필명보다는 그냥 작가 김현주라고 불리겠습니다. 저는 일단 처음에는 에세이를 출간을 했고요. 에세이 같은 경우에는 저의 뭐 성장, 감정, 그리고 생각 이런 걸 담고 있고요. 올해 1월에는 소설을 출간을 했고요. 그때는 이제 저의 사랑관, 그러니까 평생 사랑하면서 살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그런 메시지를 담아서 사랑에 관한 소설을 출간을 했고요. 이번에는 자기계발서 5월달에 저의 말과 글에 대한 애정을 담아서 자기계발서로 출간을 했고요. 제가 출간을 하고 나서 글쓰기 수업을 꽤 오랫동안 했었어요. 근데 글쓰기 수업을 막상 해보면 사람들이 처음에는 글쓰기를 어렵게 여기다가 이제 수업에 이렇게 참여하실수록 글이 이렇게 늘어가는 게 보이거든요. 그리고 사실 글이 늘어간다는 건 나 자신에 대해서 알아간다는 거고 그 내면이 점점 깊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도 굉장히 많이 성장을 하고요. 그래서 내 내면을 제대로 바라보면 말도 잘하게 돼요. 생각이 정리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말을 잘하고 글을 잘 쓰면 정돈된 삶을 살면서 좀 마음 편안하게 살 수 있다. 그래서 좀 결국 글의 장점을 말을 하는 거지만 그러면서 또 인간관계와 편하게 사는 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뭐 책에 대한 진짜 뭐 인쇄비라던가 마케팅 비용이라던가 또 진짜 투입된 비용은 출판사에서 알고 계실 테니까 출판사에서 거진 다 정하는 편이에요. 그럼 말빨, 글빨이 좋아야 사는 게 쉽다는 이 자기계발서는 모든 서점에 지금 다 배치가 되어 있나요? 네, 이제 서점 유통을 시작을 한 건 맞는데 사실 굉장히 많은 책이 출간이 되거든요, 하루에도. 그래서 모든 서점에 다 들어가 있지는 못하고요. 울산에도 있고 서울에도 아마 큰 서점에는 들어가 있는데 또 지방의 다른 작은 서점에는 들어가지 못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구매를 하실 거면 인터넷으로 하시면 됩니다. 저는 한 15년 정도 회사 생활을 했고요. 저는 나 자신을 평범하다고 표현하는 걸 좀 많이 싫어하는 편이거든요. 그냥 여러 명 속에 하나 섞이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어서 근데 정말 사무실에서 엑셀과 한글을 하는 평범한 직장인이었었고요. 그렇게 한 15년 정도 회사 생활을 하다가 코로나19가 얼마 전에 터졌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회사에서 공고사직을 당하게 되었는데 우연히 울산에서 나는 작가다라는 프로젝트를 진행을 한 게 있었거든요. 당연히 저는 이제 다행히 원고도 있었고 그래서 거기에 이제 지원을 하게 되고 또 이렇게 원고를 퇴고를 받아서 이제 또 정리를 하면서 이제 그 출간 기획서를 써서 투구를 했는데 이제 그게 문학공감에 토픽을 받아서 출간을 하게 되었고요.
나 이제 글만 써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이 왔네요. 책을 내실 때 보통 얼마 정도의 기간이 걸리나요? 사실 기간이라고 말씀드리는 건 사실 조금 애매한 게요. 네. 저는 항상 글을 쓰거든요. 그래서 항상 노트북 안에 네. 약간 메모처럼 이렇게 글이 있어요. 네. 그래서 보통 내 출간을 하고 이렇게 정말 바짝 이렇게 퇴고를 해야 되는 상황이 아니면 그 원고들을 적어 내려가거든요. 그리고 최종 퇴고를 해놓고 출간해놓고 나면 다음은 이 글이야. 약간 이렇게 꺼내서 네, 다시 이제 약간 서랍에서 이렇게 네네. 수첩을 꺼내듯이 네네. 꺼내서 다시 작업을 하기 때문에 특별히 기간이라고 말씀드리긴 조금 애매하긴 하지만 그래도 준비를 한다면 보통 한 6개월 정도를 네, 생각하는 것 같네요. 책을 내기까지 어떤 순서가 있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일반적으로 잘 네. 모르기 때문에 네. 혹시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일단 원고가 있어야 되고요. 원고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 일기처럼 편하게 쓴 그런 메모가 아니라 일단 메시지가 있고 방향성이 있고 전할 나만의 이야기가 있는 원고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러고 나서 소제목, 그러니까 목차죠. 목차가 있고 그 다음에 괜찮은 제목을 뽑아낼 수 있을 만큼의 이야기가 되는 원고가 있어야 되고요. 어느 정도 내 원고에 대한 방향이 잡혔다고 생각을 하면 저는 출간 기획서를 쓰거든요. 그 출간 기획서 안에는 내가 이 글을 왜 썼는지, 기획 의도, 그리고 타겟층, 그리고 내가 어떻게 적극적으로 홍보할지 요거에 현실적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도 해요. 어쨌든 글을 썼지만 누군가가 읽어줘야지 그 책이 좋은 얘기가 되고 좋은 글이 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나만의 메시지와 기획 의도를 잘 살린 출간 기획서를 작성해서 그 출판사에 투고를 하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출판사에 연락이 오면 계약이 진행이 되고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진짜 퇴고가 시작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좀 나만의 메시지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제 책이 되기 위해서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시장이 팔리기 위해서 이제 편집자님과 같이 이렇게 최종 퇴고 작업을 하고 최종적으로 맞춤법과 뭐 띄어쓰기 이런 문학적인 점검을 하고 나서 문법적인 점검을 하고 나서 그러고 나서 날짜에 맞춰서 출간이 됩니다. 출판사는 어떻게 선정을 하나요? 내가 굉장히 유명하고 네. 굉장히 좋은 책을 많이 냈었다면 출판사에서 먼저 출간 제의가 있겠죠. 근데 저는 그런 케이스는 아니었고요. 출간 기획서를 써서 사실 출판사마다도 다들 내는 책의 방향이 달라요. 그렇죠. 어떤 출판사에서는 에세이를 많이 내시고 어떤 데서는 또 소설을 많이 내시고 내 책의 성향에 맞춰서 출간 기획서를 써서 그 맞는 출판사에 투고를 하고요. 출판사에서 검토를 거친 후에 내 책이 어느 정도 출간 가능성이 있으면 이제 역으로 이렇게 제안을 주시는 거죠. 계약을 진행을 하죠. 작가님이 출판사에 투고를 하는 기준은 어떤 건가요? 근데. 아, 근데. 일반적인 신입 작가들이 가장 못 네. 보는 점이 홍보 단계잖아요. 네. 홍보는 작가님도 같이 하는 건가요? 아니면 출판사에서 다 이제 홍보를 알아서 해주나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게요. 네. 출판사에서도 어느 정도 홍보를 담당을 해주지만 요즘은 작가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홍보를 많이 하고 있고요. 저 같은 경우에도 SNS를 굉장히 활발하게 해서 독자들과 직접 이렇게 소통을 하기도 하고 제가 출간을 한다는 걸 알리기도 하고요. 좀 현실적인 말씀을 드리자면 작가가 되고 나서 그리고 출간이 되고 나서 홍보가 이렇게 중요한 거구나를 굉장히 많이 느끼거든요. 그래서 홍보는 뭐 출판사에서 한다, 작가가 한다 이렇게보다 작가도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나의 이야기가 더 많은 독자들에게 닿는다. 이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같이 진행을 해야 되는 동시에. 네. 그러면 이 홍보를 할 때 혹시 추가적으로 비용이 드나요? 아니요. 비용이 들지는 않아요. 작가가 됐을 때 힘든 점이 혹시 있을까요? 사실 글 쓰는데 힘들거나 이렇게 말을 하는데 힘들거나 일을 하는데 힘들지는 않거든요. 근데 저는 오히려 그런 게 힘들어요. 제가 굉장히 대문자 아이 성향이거든요. 네.
이렇게 글에 대한 얘기를 하고 뭐 강연을 하거나 뭐 일에 대한 건 이렇게 하는데 오히려 사적인 자리에서나 그런 데서는 좀 에너지를 많이 소진하는 스타일이에요. 근데 아무래도 작가는 혼자서 이렇게 일을 하고 그다음에 사전 계약을 해야 되고 사전 미팅을 해야 되는데 그럴 때 뭐 관계자들을 만나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야 하고 그리고 뭐 잘 열심히 하겠습니다. 잘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저는 그런 데서 좀 에너지가 많이 소진이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특강을 한다고 해도 직접 이제 업체와 만나서 미팅을 하고 직접 출간 기획서를 쓰고 그 기획안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그 한두 시간을 위해서 그 준비되는 시간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래서 실질적인 일보다는 그런 준비 과정이 저는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특강이나 강연은 자기 선택인가요? 선택? 네, 전 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네. 그런 말솜씨가 없거나 뭐 음. 무대에서 뭐 강연하는 거 좀 두려워하시는 분들이죠. 그러니까 네. 책만 쓰기 좋아하시는 분들이 네. 있는데 혹은 이제 출판사에서 그런 걸 좀 얘기를 하시는지 꼭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안 해도 되는 건지. 요게 뭐 절대적으로 뭐 해야 된다, 해야 되지 않아야 된다라는 대답은 조금 드리기 어려운 것 같고 저 같은 경우에는 저는 그냥 말하는 게 재밌고 제가 이렇게 책을 썼잖아요. 네네. 알리고 싶거든요. 네. 그래서 언제든지 편하게 이렇게 참여를 하는 스타일이고 또 순수 문학을 하시거나 좀 글쓰기 수업만 하려고 하시고 문학적인 얘기만 하고 자신의 사생활을 오픈하기를 꺼려 하시는 작가님들도 꽤 계세요. 근데 그런 분들도 제가 알기론 출판사에서 하라고 하면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강이나 강연은 출판사에서 일정을 잡아주는 건가요? 그럴 때도 있고요. 네.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기획안을 쓰고 제가 직접 신청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어디에다가 신청을 하나요? 그것도 출판사에다가 하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어떻게 경로가 있나요? 그러니까 출판사에다가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요. 그런 경우가 있다고도 듣기는 했어요. 네, 근데 뭐 각종 센터나 이런 데서 강의를 모집하거나 강연을 모집하는 경우도 있어서 나 여기 이런 부분의 얘기는 내가 자신이 있는데 라고 하면 강의 계획서를 써서 작성을 해서 보내기도 하고요. 그리고 뭐 도서관이나 각종 센터나 이런 곳에서 이제 강의를 해달라고 이제 연락이 오는 경우도 있고요. 일단 책을 출간하면은 첫 회 같은 경우에는 발행 부수에 맞춰서 이제 어떤 퍼센테지의 인세를 받고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 이제 판매되는 대로 이제 그 인세를 받고 그리고 책과 관련돼서 뭔가 강연을 하거나 수업을 하거나 그리고 뭐 강의를 진행을 하고 뭐 행사를 진행하고 하면 뭐 그게 별다른 수입입니다. 기타 부수입 같은 네. 거군요. 그래서 참 궁금하더라고요. 작가님은 이 책을 한 권 쓰기까지 수입이 없는데 어떻게 지내실까? 약간 그게 일반적으로 그럼 나도 작가가 되고 싶은데 그럼 나는 어떻게 돈을 벌지? 발행 부수 빼고 어떻게 돈을 버는 방법이 있을까? 이게 좀 궁금한 점이 있었더라고요. 책을 출간을 하고 나면 생각보다 다양하게 활동할 수 있는 기회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내 책에 맞는 내 메시지를 듣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 강연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도서관에서 글쓰기 수업도 할 수 있고 그리고 각종 행사라고 하면 조금 막연할 수도 있는데 최근에 저는 포토 에세이를 심사하는 심사위원으로 참석한 적도 있었거든요. 그리고 문화 기획을 하는데 자문으로 이제 참여를 해서 기획하는데 좋은 아이디어를 준다던가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제가 장애인 복지센터에서도 이제 강연을 하고 거기서도 특강을 또 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새로운 일을 만들어가면서 일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네, 제 강연의 장점이라면 저의 이야기, 저만의 이야기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튜브나 네이버, 블로그를 검색을 했을 때 찾을 수 있는 그런 말과 글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제가 느꼈기 때문에, 제가 경험했기 때문에 말할 수 있는 당당하게 저만의 이야기를 메시지로 만들어서 강연을 하거든요. 그래서 글만 쓰는 사람은 어떤 생각을 하고 사는지, 혹은 작가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사는지, 그리고 에세이를 쓰고 소설을 쓰고 자기 개발서까지 써본 작가는
어떤 생각을 하고 사는지 궁금하시다면 제 강의를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 글쓰기 수업도 똑같아요. 제 글쓰기 수업의 부제는 항상 잘 쓰지 않아도 괜찮은 글쓰기이거든요. 우리가 글 잘 쓰고 싶어요 라고 물어보면 다들 네 이렇게 대답을 하세요. 근데 왜요 하면 글쎄요 혹은 제 눈을 이렇게 막 맞추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글을 잘 쓰고 싶어 하는 마음은 뭘까라고 또 생각을 해보니까 좀 마음이 답답한데 글로 잘 풀어내고 싶어요. 혹은 내 마음을 내가 잘 모르겠는데 이걸 잘 좀 정리를 해서 나도 알고 싶어요. 혹은 뭐 성장하고 싶어요. 좀 재미있게 살고 싶어요 하는 다양한 생각이 있더라고요. 그런 마음을 좀 공감받을 수 있는 게 약간 또 저만의 메시지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작가님이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사실 제가 막 계획을 세워놓고 이 계획에 맞춰서 사는 사람은 사실 저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계획이 없는 게 저의 계획인 것 같고요. 이 책이 나왔으니까 자기계발서 다음 책으로는 지금 소설을 준비를 하고 있고 그 소설을 좀 근사하게 마무리를 하고 싶고요. 그러고 나서 좀 더 다양한 독자들과 만나고 싶고 그러고 나면 또 뭔가가 이루어져 있지 않을까요? 그 이루어진 것들에 늘 성실하고 그다음에 꾸준히 부지런하게 대응하면서 사는 게 저의 계획입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앞으로 청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네. 저는 애쓰면서 살아도 괜찮고 애쓰지 않으면서 무기력하게 살아도 괜찮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하지만 그 다음을 생각을 해보면 애쓰지 않고 있다면 내가 지금 무기력한 상태라면 그럼 다음엔 뭘 해야 될까? 라고 내가 좋아하는 걸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고 내가 열심히 애쓰고 뭔가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면 그럼 이제 좀 쉬어야 되겠다라는 다음의 생각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거든요. 내가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만 나중에 뭔가를 해내면 내 노력과 내가 좋아하는 걸 찾으면 그러면 내가 무기력했던 시간이 아무것도 아닌 게 절대 아니거든요. 지금 내가 괜찮으면 그 어떤 것도 실패라고 말할 수 없으니까 다음을 생각하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